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제2의 도약 준비를 착착 하고 있죠. 자,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유효성 입증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셀트리온이 내년 내후년이 정말 중요한 어떤 시점이라고 보이는데, 마치 2013년도 의 분위기와 좀 비슷한 어떤 흐름이라고 좀 말씀드리는데요. 이 셀트리온의 어떤 장기 투자,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셀트리온이 우회 상장할 때부터 이 종목을 이제 봐서 이 2008년도에 우회 상장하면서 본래 이제 셀트리온이 아니었죠. 우회 상장 기업에 이제 셀트리온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폭발을 하고 주가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CMO 회사였어요. 오렌시아를 대신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 9년도에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발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 승인 날 때, 요때가 이제 램시마가 유럽에서 이제 EMA 승인을 받을 때죠. 그래서 우회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한 5년 동안 주가가 급등락을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또 그 뒤에 꾸준하게 올라갔느냐? 아니죠. 2015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에 이제 그 EMA 하고 난 다음에,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이 판매량 점유율이 이제 올라가면서, 그리고 이제 미국 진출을 앞두고서 주가가 이렇게 또 이제 단계적으로 한번 올라가죠. 그리고 2016년도에도 이렇게 미국 진출 관련되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월봉상을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에는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주가가 6개월 만에 이렇게 더블 이상 가는 어떤 대단한 어떤 상승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회계 논란이라든지 재고 논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2019년도에 미국 시장의 어떤 결과들이 생각한 만큼 유럽만큼 좀 안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해요. 이 월봉의 흐름을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작년 재작년 고점 대비해서 이제 빠진 거 비슷한 정도로 이렇게 빠졌다가 이때 이제 셀트리온이 회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램시마 SC라든지 이런 어떤 이 새로운 어떤 제품들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나오면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으로 바이오 신약 회사의 어떤 부분의 어떤 도전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코로나 수혜를 받으면서 40만원 부분까지 이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작년도 초에 조건부 허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유럽 승인, 미국 승인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빠르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승인 이렇게 받아도 주가가 내려왔죠. 이거는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백신 치료제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어떤 흐름들을 봤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도 주가가 빠져서 5월달에 13만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사실 레키로나 관련되는 어떤 이슈에 관련되는 부분은 거의 원상태로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동안에 어떤 기업이 역주행을 했다 이런 건 아니고, 실적들은 이제 꾸준하게 증가되면서 기존의 어떤 캐시카우에서 계속 이제 변화해 나가는 어떤 흐름들을 보고 있는데, 주가가 이런 상태죠.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2013년도에 이제 램시마로서 항체 치료제로 처음 이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요때 어떤 시장보다도 훨씬 센 부분들이 이제 지금 내년부터 열리거든요. 기존의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이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보다 큰 휴미라 시장의 부분의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경쟁자가 10회사 이상 정도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셀트리온이 이제 그 부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로 이렇게 빨리빨리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이제
도약을 준비를 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시장 규모 자체가 28조 정도 되는 휴미라죠. 휴미라뿐만 아니라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나 항암제를 벗어나서 이 아얄리아라든지 그 프롤리아, 뭐 천식,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눈 관련되는 부분과 기존에 이제 또 스텔렐 관련되는 부분, 이런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면요, 이 한 54조 정도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연말 이내에 이제 승인 여부가 이제 중요하고, 올해 휴미라의 개발사인 에브비와 특허 합의를 했기 때문에 허가만 나온다면 내년 7월 이후부터 출시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휴미라는 2012년도부터 이 코로나를 제한하면 계속 이제 탑을 차지했던 넘버원 이제 그 약품이죠. 그래서 유플라이마의 어떤 이제 EMA로부터 허가를 취득해 있고, 세계 최초의 어떤 고농도로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가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휴미라 같은 경우도 이제 고농도 제형이 미국 시장에 이제 86%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경쟁사 10여 개 중에서 휴미라에 지금 이제 제형하고 같은 고농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셀트리온, 그 다음에 뭐 삼성 쪽하고 이제 알보텍, 산도주인데, 이 알보텍 같은 경우는 이제 CRC 레터를 이제 FDA로 좀 받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삼성 쪽하고 이제 경쟁 우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그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 사보험사들이 그리고 의사들의 인식 자체가 바이오시밀러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좀 바뀌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빠른 점유율 확대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아얄리아라든지 스텔라 쪽에서도 계속 이제 특허의 어떤 만료와 이런 어떤 이제 법적인 어떤 소송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셀트리온이 이 퍼스트 무브를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내년, 내후년 이 다가오는 어떤 이 두 번째 이 바이오시밀러의 이 흐름에서 셀트리온이 어떤 정도의 이제 점유율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기업 가치의 어떤 정대가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가가 이제 이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분명히 반영할 수 있다. 이제 다만 이제 램시마에스시랑 뭐 유플라이마랑 기타 이제 아얄리아, 스텔렐라, 프롤리아까지 잘 이제 적응해서,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 적조만 어느 정도만 이제 갖춘다라고 하면 충분히 회사의 어떤 이제 시가총액의 어떤 증가는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오늘 기타 이제 악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제형 변경, 보통 이제 우리 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 이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개발되어 있는 약에 이런 인디케이션 확장, 그러니까 적응증 확장이죠. 보통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뭐 위암을 하면 이제 다른 고용암 쪽으로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제품 자체가 범용성이 있어 가지고 병용 파트너가 된다든지, 보통 이제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면역관문 억제제라든지 세포독성 항암제의 어떤 병용 파트너로서 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요것도 일단 신약에 준하는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 피하 주사 제형까지 이제 임상을 한다는 말은,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그 기존의 IB 제형을 이제 SG 제형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걸 통해서 계속 이제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유럽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SG 제형에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환자들이라든지 치료진에 대한 어떤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피하 주사 외에
그러니까 정맥 주사 외에 자가 주사가 가능한 피하 주사 관련되는 부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상장인항 중에 허가 이후의 경쟁력에서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툭시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다국가 혈액암 임상을 또 하면서 비만성 거대비세포 림프종에서 유효성 안전성을 입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종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간에 관련되는 부분이 82%, PR 관련되는 부분들이 12%, 반응 없다 이게 한 4%, 진행이 한 2%로 나왔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데이터가 잘 났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이제 치료 효능 관련되는 데이터가 좀 한정적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를 통해서 트룩시마의 첫 번째 다국가 다기관 연구 데이터. 그래서 이런 이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서 학회 발표라든지 계속 이제 치료진에 대해서 이 약물의 효과라든지 실제 이제 임상뿐만 아니라 리얼 월드 데이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가세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실적단에서 계속 이제 꾸준한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때문에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조금 이제 아픈 손이죠. 이 호주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행성 담도암 병용 치료에서 효과를 냈다. 이 그 폴폭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지능인가요? 이 왓슨 컴퓨터에서도 가장 이제 세포독성 항암조에서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요. 보통 뭐 췌장암이라든지 직장암 쪽에 많이 쓰이는 그 항암제입니다. 이런 이 폴폭스와 허주마의 어떤 병용요법이 기존은 이제 단독으로 치료했을 때보다 뭐 ORR이라든지 PFS 값이라든지 OS 값이 비교해가지고 훨씬 좋게 좀 나왔거든요. 이 진행성 담도암 이제 병용 치료는 담도암이 이제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기존의 뭐 간암이라든지 폐암보다 훨씬 낮아서 예후가 별로 안 좋죠. 근데 이런 어떤 적응증에서 이 데이터가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 호주마 입장에서는 나름 이제 경쟁력 확보에서 도움이 되는 어떤 그 데이터 관련되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사실 이제 2020년 9월 달에 이제 회사에서 합병 추진 계획을 발표해서 홀딩스는 먼저 합병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던 기사들은 뭐냐면 홀딩스 합병 때 이제 스킨케어 관련되는 주주들이 이 매수 청구권을 뭐 500억인가 그 이상 초과되어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해서 홀딩스끼리 합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상장자 회사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와 제약이 이제 합병을 하는데 서전지 명예회장이 올 초에도 이제 주총에서 이 부분 했는데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이 말이 사실은 스킨케어가 이제 홀딩스 간에 합병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상장제 자회사 관련되는 부분 합병에서는 이 주주들이 뭐 이렇게 합병에 반대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는데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로 소액주주 지분이 많은 상장 3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이렇게 주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다 이런 어떤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회사가 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총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그 소액주주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마치 개인 주주들이 반대를 해서 합병을 못하면서 회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어떤 컨셉을 잡는 기사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회사가 빠르게 지금 합병 관련되는 청사진을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뭐 검토를 계속 이제 했으면 어느 정도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이제 내년 주총 전에 회사의 합병 관련되는 어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것이 가장 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제가 이 장대 연봉이 나왔던 이 부분들을 메꾸기 전에는 돌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오늘도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만 계속 이제 침체존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공매도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수급상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밑단에 내려갈 때는 외국인들이 이제 9월달, 10월 달에도 보여줬듯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뭐 18만원 밑단에서는 이제 매수 강도를 좀 느리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개인들은 또 매도를 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양봉이 이제 이번 주에 지금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계속 이제 흘러나가는 어떤 흐름으로 주가가 이제 또 방향성을 좀 잃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들은 ADX 지표 자체는 그나마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의 어떤 강도는 좀 세지고 있다는 거죠. 거래량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만 요 어떤 음봉의 어떤 거래량이 있는 부분들 이후에 이거를 이제 메꿀 수 있는 거래량으로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또 이제 이런 가격 조정과 또 기간 조정을 거쳐야지만 올라가는 어떤 시간적인 어떤 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들을 회복하려면 일단 양봉이 일단 나와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언제 나올지가 가장 중요하고, 자, 장기적으로는 앞서서 제가 뭐 차트를 보여드렸듯이 또 한 번의 컨턴 점프를 대비하는 이 흐름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 30만원대까지는 내년도의 흐름들이 나올 건데요. 그 부분들이 계속 이제 바닥권에서 주봉상에서 나오는 거래량이 없으면서 패턴을 아직 완성을 못 해주는 거죠. 패턴 완성에 스타트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20만원대 돌파거든요. 그래서 20만원대 돌파가 정말 중요한데 이 연말까지 이 흐름들이 나올지 여부가 가장 이제 향후 주가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참조하시면서 투자 전략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